네, 지금은 이제 12시 45분, 네, 밴쿠버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12월 31일이고요. 아직 한 12시간 정도 올해가 남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새해겠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해외 주식 주간, 네, 순매수한, 네, 요 차트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위가 TQQQ고요. 지금 2위가 SOXL이고 3위가 보일입니다. 제가 요 차트를 보고 요 깜짝 놀란 것이 요 순위 15위 안에 콜드가 없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 12월 22일부터 그리고 28일 사이에 순매수니까 사들인 거죠. 한국에서 흔히 서학개미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사들인 종목 15개의 보일이 3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15위 안에는 콜드는 있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장이 4불 49로 현물가 끝났죠. 원자재 심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시작했을 때 과연 천연가스 가격은 얼마인가? 그 얼마라는 것이 정상적인 가격일 때는 과연 얼마인가? 천연가스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종목을 꼽자면은 일단 서부 텍사스유죠. 서부 텍사스유 80불 58로 일단 올해 장이 마감됐습니다. 현물가로요. 그러면 이렇게 서부 텍사스유가 80불 58일 때 현재 현물가 가격이 80불 초반일 때 그럼 과연 천연가스는 얼마인 것이 정상적인 가격인가? 그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하면 어떤 날씨의 영향도 없고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고 투기 자본 세력이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 때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가 현재 적정한 가격인가? 물론 이런 얘기는 함부로 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여러 번 제가 이 정상적인 가격 특히 천연가스 얼마라고 말한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하고 비교해서 20분의 1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대다. 결국 80불대 서부 텍사스유면은 천연가스는 한 4불대 정도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이렇게 가격대가 4불 거의 초반 가까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현재 상황이 날씨의 영향도 덜 받고 있고 투기 자본의 영향도 덜 받고 있는 12월 말의 상황하고 일치합니다. 지금 보면 12월 말에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휴가 중이죠. 현재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든 상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이런 상황에서는 원자재 시장 정상적인 가격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표에서 봤듯이 요 22일, 물론 한국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21일이겠죠. 21일부터 28일 사이, 대충 요 27일까지라고 보고 한국 시간이든 여기 시간이든 대략 요 12월 중순부터 12월 말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이 보일입니다. 결국은 가격대가 5불 중반대 그리고 5불 초반대에 이 보일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새로 진입한 것보다는 지난 요 12월 중순 이전에 제가 몇 번 그때 강조했었죠. 인버스를 주력으로 하고 인버스는 되도록 길게 끌고 가고 레버리지는 짧게 롱은 짧게 끌면서 숏은 길게 끄는 그런 전략을 제가 12월 초 11월 말부터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올렸었는데요. 차트 좁혀보면은 11월 초반에 계속해서 천연가스가 5불대에서 6불대
그리고 11월 11일 날 결국은 6불대 말까지 왔었죠. 이때가 이제 한 차례 올랐을 때, 물론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인버스 저는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듯이 공포에 매수하는 것이 점프장에서, 특히 천연가스는 점프장이 올 때 요 12월 달에 인버스 들어가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인버스 매집을 12월 요 11일 날 1차 봉우리가 왔을 때, 점프장이 왔을 때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부 분할 매매 하면서 또 2차로 한 차례 더 크게 오른 것이 이때죠. 12월 13일. 이때도 역시 6불 말까지 튀어오르면서 또 인버스 진입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차례 온 것이 12월 15일 날. 이때도 마찬가지로 6불 말까지 튀어오르면서, 네. 그리고 나서 인버스를 물론 기다린 분도 있을 겁니다. 7불대, 8불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지금 요 12월 달에 보면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봉우리가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시점이 아주 가장 좋은 시점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6불대에서 5불대, 또 5불대에서 4불대, 그리고 4불 현재 중반까지 왔고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4불 한 40까지 갔었습니다. 현물가 기준으로요. 이런 상황에서 요 위에 요 차트를 보시면은 제 나름대로 기다리는 숏 지점입니다. 조그만 표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각각 기다리고 있는, 이 어카운트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지점인데요. 5불 말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5불 초반 계속해서 인버스 숏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레버리지 기다리고 있는 건 현재 4불 초반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이 파란색 표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점은 이렇게 보일이 5불 중반, 5불 초반, 뭐 심한 경우는 5불 말에 진입을 했을 경우에, 뭐 새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막심하지만 지난번 12월 초순 중순에 걸쳐서 진입했던 분들이 물타기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뭐 피해가 그야말로 크지요.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나을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5불대에 레버리지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5불 중반대에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요 지점이죠. 노란색 들어가 있는 부분. 제 나름대로 요 노란선 그은 이유는 대략 한 5불 60인데 요 5불 중반대가 나름대로 요 중심축으로 보고, 중심축이라 그러면 양전되고 음전되는 어느 한 사이클에서 중간되는 지점이죠. 이 양전되고 음전되는 그 중간 지점에 5불 60이라 생각을 해서 5불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도 레버리지 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버스 숏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6불대, 5불대 인버스 잡은 것은 5불 초반에 많이 정리를 했고요. 현재는 단타로 롱하고 숏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일하고 콜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은 제가 캐나다 인버스 상품이나 레버리지 상품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롱하고 숏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요 차트를 줄여서 보면요, 요 3시간 봉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재 요 12월 달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월 달에 특히 보일 쪽으로 많이 가신 분들은, 레버리지나 이런 롱 쪽으로 가신 분들은 요 겨울철에 한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확전 기미가 보일 때 들어갔었죠. 특히 이렇게 크게 점프장이 되면서 크게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세 차례 걸쳐서 이렇게 크게 뛰었을 때, 사실 이때가 인버스 진입하기 가장 좋은 시점, 혹은 레버리지로 갔을 경우에는 짧게 한 차례씩 수익을 창출하고 나오기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특히 5불 중반대 와가지고 이 부분도 그렇고 5불 초반대 이 부분도 그렇고 뭐 한 차례 반등은 일어났었죠. 하지만
12월 23일, 24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휴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한 차례 큰 한파가 왔었지만은 결국 3일간에 걸친 연휴 기간 동안에 실제 마켓이 열리지 않아서 오를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한파가 연휴 기간을 피해서 일반 평일날 왔다거나 12월 중순 전에 왔으면은 분명히 한 차례 올라갔겠죠. 최소한도 이렇게 보유를 많이 진입했던 시점 12월 20일 그리고 12월 말 사이에 한 차례 한파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렇게 한 차례 봉우리가 왔었을 겁니다. 6불까지 갔을지 아니면 5불 말까지 갔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봉우리가 오면서 사그라들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요 연휴 기간 동안에 캐나다 경우에는 무료 장이 3일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원자재 시장이요. 미국도 크리스마스 연휴이기 때문에 이틀간 열리지 않았고요. 원자재 시장이 독단적으로 열려도 결국은 콜드나 보일은 뉴욕장이 열려야 청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캐나다 쪽은 4일간, 미국 쪽은 3일간 콜드나 보일을 어떻게 정리할 시간이 없었죠. 특히 캐나다 쪽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은 거의 4일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연휴 기간에 인버스 레버리지 정리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27일 날, 28일 날 장이 열리고 나서 각각 결국은 요 5불 초반대에서 급속도로 떨어져서 4불 거의 40까지 밀렸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천연가스 가격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지금 아직 여기는 12월 31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이 열리는 1월 달에 1월에 과연 천연가스가 재반등에 성공해서 4불 말을 넘어서서 5불 중반대까지 올 수가 있을지 현재는 제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5불 60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1월 달에요. 하지만 5불 60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과연 1월 달에 남아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장 끝나기 전에도 봤지만은 계속적으로 천연가스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조금씩 오르는 것도 사실 변동폭이 작으면서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북미 지역의 12월 말에 특히 크리스마스 다음 날 계속적으로 한파가 며칠간 왔지만은 특히 25일 이후에 온 한파는 큰 영향을 못 미친 결정적인 이유는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일주일간 휴가를 떠납니다. 최소한도요. 저같이 이런 무역회사 같은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주일 이상 휴가가 있고 그리고 이 트레이더들도 대부분 길게는 2주간 휴가를 떠나죠. 결국은 12월 말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12월 말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것은 호가를 미리 걸어놓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AI가 주도로 하는 기계적인 매매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런 상태에서 요 12월 말에 5불 60까지 간다는 거는 사실 한파가 설령 길게 왔다고 해도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요 4불 요 40 가까이 내려간 상태로 생각하고 있는 천연가스 정상적인 가격은 항상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WTI 서부 텍사스유하고 비교해서 20분의 1 가격 20분의 1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 80불이 넘어갔죠. 80불이라 가정하고요. 80불일 때 결론은 천연가스 가격이 4불 정도.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가격을 말할 때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원유를 오랫동안 원자재 시장에서 하셨던 분들은 원유나 곡물 쪽, 특히 옥수수 쪽이요. 어떤 분은 옥수수가 왜 또 원유하고 관계되나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옥수수의 대부분 에탄올로 바꿉니다.
에탄올 추출을 하고 에탄올을 만들어서 북미 시장에서는 원유하고 같이 첨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북미 시장에서는 원유하고 같이 첨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10% 이렇게 첨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과 옥수수의 가격은 밀접한 상관성이 있고요. 원유의 가격과 옥수수는 관련성이 있고요. 이렇게 옥수수나 원유를 오랫동안 해본 분들은 알지만은 이 천연가스는 일종의 석유의 부산물로 취급을 하죠. 결국은 이 천연가스 가격이 WTI 가격하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최근에 와서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하지만 원래 천연가스는 석유의 부산물이라는 것이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죠. 극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천연가스 가격이 뛴 원인도 있지만 다른 이면에는 천연가스는 사실 세력들의 일종의 놀이터와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을 좌지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 투기 세력이죠. 결국 보일하고 콜드 앞으로 3월 초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미국 바깥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10% 매도시 세금이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을 크게 하는 매매를 결국은 자꾸 막는 거죠. 연초가 되고 이제 1월이 되고 나서 장이 다시 열리면은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차트 변화가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3시간 봉을 좁혀서 보면은 지난번에 이 고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4불 40 가까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난 11월 달하고 12월 달 사이도 비슷한 차트가 있었죠.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11월 달에 11월 말에 고점 6불 말을 찍던 것이 12월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거의 5불 초반까지 5불 한 08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 지점 정확히 이 지점이 12월 6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끌어올린 건데요. 지금 현재 장이 올해 끝나는 지점이 11월하고 12월 들어서는 이 지점하고 비슷한 차트 양상입니다. 다만 틀린 점은 11월 달에서 12월 가는 지점은 겨울이 한겨울일 때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물론 1월 달이 아직도 겨울이지만은 지금 현재가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다른 점은 이제 한겨울에서 1월 달 한참 진행 중이면 이제 2월 들어가면 봄이 오지요. 과연 1월하고 2월 사이에 또 다른 한파가 오거나 또 다른 변수가 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연말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내려가던 힘이 연초에는 어느 정도 요 4불 말이나 5불 초 사이 반등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제 나름대로는 현재 4불 초반에도 레버리지 세팅해 놨고요. 일부는 요 4불 말, 5불 초반에 조금 잡아놓은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숏 들어간 것도 있고요. 현재는 거의 해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요 4불 중반에 와 있는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3불 때까지 진입을 할지, 현재 4불 말까지 와 있는 요 상황이 계속적으로 하방해서 3불 말까지 갈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요. 일단은 요 점점점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6불 때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1월달 고점은 한 5불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월 지나고 나서는 또 2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월달도 변동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2월달은 보통 천연가스가 약세로 많이 접어들지만은 2023년 2월달은 변동장이 될 가능성이 크죠. 보일하고 콜드 3월 초 마지막 거래 앞두고서 물론 거래는 계속할 수 있지만은 세금이 원천 징수 10% 되고 나면은 대부분 투기 세력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미국 바깥에서요. 그럴 경우에
변동성이 마지막 변동성은 1월달하고 2월달 사이에 주어질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5불 초반 정도에서 현재 4불 중반 사이 횡보 장세 1월달, 2월달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